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혹시 학교 다니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과서에는 분명 없었는데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꼭 지켜야만 할 것 같았던 그런 규칙이나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정말 강력했던 숨겨진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학교에 보이지 않는 수업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학창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보려고 배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급식 줄 설 때 당연히 차례 지키는 거, 아니면 어떻게든 선생님한테 칭찬 한 번 더 받으려고 막 애썼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껏 행동해야 했던 그런 순간들도요. 맞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배운 학교의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 말이죠. 자, 근데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현상에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 개념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우리가 그냥 다녔던 그 학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숨겨진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건요, 간단히 말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학교라는 그 공간,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표면적 교육과정은 학교가 딱 계획해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지식 중심이죠. 그런데 오른쪽,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가치관이나 태도 같은 마음에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감정이나 태도, 즉 정의적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수업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걸 배운다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냥 공기 마시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자리 잡은 생각이나 태도는 진짜 바꾸기 어렵고요. 결국 평생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숨겨진 수업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교육사회학자 중에 필립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비밀을 풀 세 가지 열쇠를 딱 제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잭슨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실의 그 모습, 그 환경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수많은 규칙이랑 질서 속에서 매일 생활하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학습 과정이라는 거죠. 잭슨은 학교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군집성, 상찬, 그리고 권력. 어때요? 단어만 들으면 좀 딱딱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 학교 생활을 어떻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군집성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요. 바로 학교에서 학생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항상 거대한 집단, 일종의 군중 속에서 생활한다는 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명이 좁은 교실에 매일같이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해서 행동하고, 딱히 친해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는 법 같은 거요. 이게 다 사회생활의 축소판인 거죠. 그리고 잭슨이 볼 때 이 군중 속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인내였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참아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상찬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학교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평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표, 상장, 선생님의 칭찬, 아니면 꾸중. 학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죠.
이런 거대한 칭찬과 벌의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구나.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신경 쓰게 되고 학교가 바라는 모범생의 모습에 스스로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잭슨이 말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걸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권력입니다. 학교 안에 존재하는 그 명확한 힘의 차이, 그걸 말하는 거죠. 교사와 학생, 이 관계는 명백히 수직적이잖아요? 이런 위계 질서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권위에 따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잭슨은 바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될 회사 같은 조직 생활, 그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의 예행 연습이라고 본 거예요. 정말 통찰력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학교를 미래 사회를 위한 훈련소처럼 보는 잭슨의 생각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많은 학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븐이라는 학자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혼자 해내는 능력, 즉 독립성과 뭔가를 이뤄내는 것, 즉 성취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봤고요. 우리나라의 김종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 학교의 특수성을 짚으면서 약간의 강요와 위계 질서를 배우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같아요. 학교가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모든 숨겨진 교훈들이요, 결국 어린 시절의 나와 어른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할 나를 연결해주는 그런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 끝에 학교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교육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냥 뭘 배웠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 생활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나 하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 숨겨진 수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복잡한 개념을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배울 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던 또 다른 수업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학창 시절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셨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비슷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수학, 과학, 역사, 문학, 교과서에 딱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과목들이요. 우리 모두 이런 걸 배우려고 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사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안 나오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 공식적인 수업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수업이 숨어 있었다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왼쪽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수학, 과학 같은 지식이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뭘 가르치냐? 바로 수능, 복종, 경쟁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친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건 그냥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같은 거지, 이렇게 중립적으로 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숨겨진 기능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급진적인 비평가들이죠. 자, 지금부터 이들의 도발적인 주장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이반 일리치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 제도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안에 사악한 숨은 교육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정리가 돼요. 학교는 우리의 타고난 학습 능력을 마비시킨다. 아니, 학교가 교육에 실패하는 걸 넘어서 아예 적극적으로 배우는 능력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거니까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일리치가 보기에 학교는 무슨 기회의 사다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사회계층에 따라 쫙 분류하고 제도에 의존하고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필터 같은 거였죠. 그가 말한 사악한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첫째, 학교는 배운다는 걸 가르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걸로 만들어버려요.
둘째,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학교 없이는 배울 수 없다는 생각, 즉 제도에 의존하게 되죠. 셋째,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지식을 받아먹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권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리치의 결론은 정말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악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학교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바로 탈학교론입니다. 자, 일리츠가 학교 제도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이번에 만나볼 보울즈와 긴티스는 시선을 좀 더 구체적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죠. 이들의 핵심 이론, 바로 대응 이론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학교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가 자본주의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직장의 미니미 버전이라는 거죠. 와, 근데 이 표를 보면 진짜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학교랑 직장 구조가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학교에 교장, 교사, 학생, 이 위계 질서가 있죠. 이게 직장에 가면 그대로 CEO, 관리자,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에 목매는 건 노동자가 월급에 목매는 거랑 똑같고요. 과목이 막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것도 공장에서 일이 분업화되는 거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죠. 보울즈와 긴티스에 따르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학교는 결국 자본주의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말 잘 듣는 노동자를 키워내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출신 배경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제공하면서 사회 불평등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의 이 숨겨진 기능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머무를까요? 아니요. 비판의 칼날은 이제 문화와 지식 그 자체로 향합니다. 마이클 애플 같은 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문제는 단순히 어떤 태도를 가르치냐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지를 학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클래식 음악은 고급 지식으로 배웠는데 대중음악은 약간 낮춰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특정 문화의 지배력, 이걸 어려운 말로 헤게모니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시킨다는 거죠. 물론 학생들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급진적인 비평가들의 주장을 싹 모아보면 과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급진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은 그냥 부작용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학교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공식적인 지식들은 이 진짜 목적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한 위장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한 주장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그 학교가 여러분에게 몰래 가르쳤던 숨겨진 수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